여기 뭐가 쓰일까요? 최악의 뭐지? 어딜 보세요. 덥다. 우리 유튜브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전 세계에서 60개국 정도 되지. 60개국에서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아마 여러분은 여기는 덥지만 거기 추운 데서도 지금 보고 있어요. 아이 막 벌벌 떠는 데도 있지. 최악의 한국 외교. 최악의 한국 외교와 사드. 타락한 정치권과 오늘은 한국 외교와 사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중에 우리나라 외교가 가장 위험한 때다. 가장 어려운 외교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정치. 이 타락한 정치도 우리나라 생긴 이래 가장 심각하다. 네. 왜냐면 뭐 부장판사가 무슨 어떤 이상한 데를 가지 않나, 검사장이 또 무슨 일이 있지 않나, 거기에는 전부 정치 권력이 끼어 있다. 정치가 잘못돼서 이제 이런 거 아니겠느냐. 또 국가 경제도 파탄됐고, 쌍벌제 폐지. 이것도 해야 되고, 14만 4천과 사후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강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정치와 쌍벌제도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14만 4천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니까 내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율곡 이 선생 아시죠? 율곡 이 선생이 뭐한 사람이죠? 10만 양병론을 이야기했다가 이 군대를 길러야 된다는 군대를 길러야 된다. 10만 명을 길러야 된다. 이러다가 율곡 이 선생이 쫓겨나죠. 쫓겨날 때 조정의 선조 임금 밑에 있는 신하들은 율곡 이 선생을 뭐라고 그랬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때가 선조대왕 때 가장 태평할 때, 아주 잘 나갈 때입니다. 잘 나갈 때인데 앞으로 조선이 전쟁을 해서 외놈들이 쳐들어올 것이니까 군대를 10만 명, 지금 우리 군대가 60만이니까 그때 인구에 비해서는 엄청 많은 숫자야. 이거를 길러야 된다 하니까 저런 미친놈이 있나, 이거 이 율곡이를 내쫓아버렸어. 그래가 율곡이가 조정에서 쫓겨나와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죠? 있죠? 통찰력이 있어요. 나라가 전쟁에 휩싸일 걸 미리 알고 소리 지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하자는 거 아니야, 이거. 에? 이게 이게
지피지기, 백전, 요것이 작을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위태롭지가 않다. 그래서 백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불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놔야 돼. 100번 싸워서 100번 위태롭지 않은 게 아니야. 100번 싸워도 절대로 위태롭지가 않다. 한 번도 위태롭지 않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당시 선조 임금 밑에 있는 신하는 99%가 태평성대인데 무슨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흑행영이가 20년 25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주지 않으면 1980년에 베이비붐 세대가 20년마다 와야 되래. 2000년에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2040년에 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20년마다 베이비붐 세대가 와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1980년에는 애를 왕창 낳았어. 우리가 낳았는데 2000년에는 애 낳는 사람이 드물어. 이걸 내가 1980년에 공약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이비붐 세대를 우리가 2000년에 못 만들면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1억 주겠다. 애 낳으면 3천을 주겠다. 저런 미친놈이 됐냐? 저게 정신병자 아니냐? 이래요. 그 내가 정신병자였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가 경제가 왜 파탄되냐? 이때 내 시킨 대로 1억을 줬으면 우리 국민 숫자가 지금 1억 명이야. 1억 명. 그래 1억 명이면 경제가 뭘 장사를 해도 살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일본이 왜 저리 돈을 잘 버냐? 일본이 인구가 몇이에요? 1억 5천이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다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요거만 가지고 돼야 안 돼? 안 돼요. CD를 하나 만들어도 1억 5천 명이 사주면 잘 돼 안 돼? 5천만 명이 사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정책이 경제야 바로. 그럼 우리나라 경제 살리려면 인구를 살려야 돼. 맞아 맞아요. 그러면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딱 하면은 미래에 우리 경제는 상승에 올라가 안 가요? 그러면 인구 1억에 국민소득은 5만 불. 이거 돼 있을까 벌써. 그런데 지금 2만 5천 불. 인구는 얼마? 5천만 명에서 이제 앞으로 내려가. 5천만 명도 거의 노인들이야. 그래서 율곡보다 더 통찰력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었죠? 아니 허경영은 이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곤란해. 율곡보다 더 통찰력 있는 사람이 서희라는 사람이 있어. 서희 알아요? 이 사람이 고려 충신이야. 이 사람이 지금 평안도 땅을 가지고 왔어. 평안도 땅을 저 외교술로. 그때 쳐들어온 사람이 누구요? 요 나라에서 쳐들어온 사람 누구요? 소선영이라는 사람이 장군이 들어와서 소선영이라는 요 나라 장수가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려로 쳐들어와서 항복을 하라 이렇게 압박을 할 때야. 그러니까 고려 조정의 99%가 항복을 합시다. 저 사람들한테 땅을 내주고 남쪽으로 내려갑시다. 신라 쪽으로. 그러니까 평양 일대 저쪽을 다 주고 항복을 합시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그러면 누가 가서 적진에 가서 이 소선영이한테 가가지고 이 요나라 소선영 장군한테 가서 단판을 질 사람을 나오라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안 나와. 그런데 서희가 나와가지고 소선영이를 만나러 호롤단신 가요. 가서 뭐 했습니까? 가서 기싸움. 이게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외교에서 기싸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소선영 앞에 서희가 딱 가가지고 딱 가니까 소선영이는 마치 뭐 임금처럼 앉아있고 서희 보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가 당신이 임금도 아닌데 내가 당신도 신하고 나도 신한데
내가 왜 당신한테 절을 해야 되냐? 어? 당신하고 나는 같은 신하야. 근데 우리 고려의 신하를 뭘 아느냐? 절 못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소선영이가 얼마나 칼을 뽑아가지고 이 자식을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소선영이가 딱 쳐다보니까 서희라는 사람이 눈을 똑바로 뜨고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을 보니까 대단히 용맹한 사람이거든. 내가 어떻게 당신도 성종의 신하고 그 당시 고려도 왕이 성종이야. 또 요나라 왕도 성종이야. 당신도 성종의 신하고 나도 성종의 신하인데 왜 내가 당신들한테 절을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버티면서 숙소로 가버렸어. 그냥 절을 안 받길래 숙소로 가버렸어. 그랬더니 소선영이가 야 저놈 봐라, 저놈이 대단한 놈이다 저거. 저 조선에 아니 저 고려에 저런 신하가 있었냐? 이래가지고 다시 불렀어.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가 고려를 왜 쳐들어와서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다. 아니 이 고구려라는 게 아니 고구려를 줄여서 고구려를 줄여서 고려로 한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구자를 빼고 고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 아니니까 이 요나라는 자기들이 고구려의 후예라는 거야. 요나라가 고구려의 후예라는 거야. 왜 그러냐?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나라가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옛날에 고구려 땅이야. 그러니까 고구려 땅에서 우리는 생겼고 너거는 막 저 남쪽에 신라 땅에서 생긴 나라 아니냐? 너거 고려는 신라 땅에서 올라온 놈들 아니냐? 신라가 삼국 통일한 거 아니냐? 너거 신라 사람들이 어쩌면 이 우리 고구려를 이어가고 있는 요 나라를 보고 너가 고려라고 하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니까 이 서희가 우리는 여기를 통일했을 뿐이지 우리의 수도가 여기 있지 않냐? 북쪽에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고구려에서 구자만 뺀 건데 너는 요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달라들어서 한판 붙었어.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서희가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이 소선영이가 뻥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면 여기가 송나라가 있었어. 요 나라까지는 가까운데 송나라까지는 우리가 멀어. 근데 우리는 송나라와 외교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송나라와 외교를 하고 있었는데 요 나라의 성종이 보낸 그 소선영이가 너는 왜 이렇게 가까운 요 나라를 놔두고 송나라하고 외교를 하냐? 이걸 시비거리야. 마치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서희가 뭐라고 그러냐? 그래 너그 사이에 여기 여진족이 있다. 여진족이 광동육주가 이놈들이 여진족 있는데 그래서 너가 장악한 이 광동육주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여진족이 있어서 그래서 못 가고 송나라하고 외교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돌려주겠다. 그래서 광동육주 평안도 일대 그 땅을 우리가 뺏어온 거야. 이 장군이 이 요나라 소선영이가 그 땅을 우리한테 광동육주를 넘겨준 거예요. 그 대신 너가 하고 외교 관계를 하자 이러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걔들은 철수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 거야. 왜 이런 외교관이 그러면 이 서희라는 사람도 통찰력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알았냐? 저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지피지기야. 왜 알고 있냐? 요때가 요나라와 송나라가 전쟁을 할 때야. 그러니까 고려가 송나라를 도우는 날이면 얘들은 깨져요. 얘들은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소선여의를 시켜서 요 고구려를 협박해가지고 전쟁에 송나라를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야.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건 엄포고 80만 대군을 가져왔다는데 소선여의는 별 2개짜리야. 적어도 80만 대군이 오지만 별 4개짜리 장수가 와야 되는데 태수가 와야 되는데 말단 장군이 사단장이 와가지고 80만 명을 데려왔다니까 거짓말 아니야. 서희가 그걸 다 이해 직급을 알아내서 소선여의가 80만 대군을 가져왔다는 거짓말이다. 6만 대군을 끌고 온 놈이 사단장은 최고 6만 대군 외에는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사단장급이 뭘 80만을 가져왔다냐 이러고 이제 의심하는 거야. 그래가 가서
그 말을 안 하고 속으로 네가 인마 6만 대군 가져서 뭐 80만을 가져서 고려를 보고 항복하라고 요런 속셈으로 가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다 파악하고 있어 없어요? 다 파악하고 요놈이 우리가 송나라에 군대를 보낼까 봐서 여기 와서 우리에게 요 땅을 주면서 우리를 달래놓고 얘들이 붙으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은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서희가 강력하게 처음부터 기싸움에서 이겨서 안 이겼어. 근데 우리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중국 가는 거는 기싸움에서 진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기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아무리 땅덩어리가 커도 고성도치야. 우리나라는 고성도치는, 중국은 코끼리야. 코끼리가 고성도치 잡아먹을 수 있어요? 호랑이, 사자가 고성도치 먹을 수 있나? 못 먹어요. 러시아는 뭐예요? 러시아는 뭐예요? 곰이야. 곰이 고성도치 먹을 수 있나? 못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먹어 못 먹어?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내가 온 이유가 우리 한반도에 와야 이걸 가지고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이 고성도치라는 이 나라는 미국, 일본이 먹었다가 토해내 안 토해내요? 자, 소련이 먹었다가 중국이 먹었다가 토해내.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우리나라가 위대하다는 걸 왜 알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나라 이걸 구해주었다고 미국에서 제임스 벤플리터, 제임스 벤플리터라는 장군이 미 8군 사령관이야. 이 미 8군 사령관이 별이 4개야. 사성장군이야. 이 사람이 옛날에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럽 전투에서, 유럽에 무슨 전투가 있었어요? 유럽의 유명한 전투,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됐던 사령관이야. 이 사람이 미 8군 사령관으로 그 당시 있었어요. 메카드는 여기 가 있었고 일본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신혼생활 중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새신랑 자기 아들을 육군 공군 대위야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북한에 투입시켰어. 전투병으로. 그래 아들이 폭격하러 갔다가 죽었어요. 그래 그때까지 시신을 못 찾아서, 지금도 못 찾았어요. 그 주한 미 사령관이 지 아들 신혼생활, 이제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애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몰고 가서 폭격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죽으니까 여기에 그 당시에 쳐들어왔던 모택동의 아들이 있었어요. 모택동의 아들. 모택동이가 또 지 아들을 러시아군 통역관으로 보내가지고 북한 지역에 왔다가 죽어요. 총 맞아가지고 죽어요. 미군 폭격에 죽어요. 그러니까 모택동의 아들도 거기서 죽고, 벤플리터 장군 이 사람 아들도 죽어요. 둘 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국가를 아끼는 정신이 엄청 강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어온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미 8군 사령부로 왔어. 와가지고 벤플리터 보고 전황을 보고 하라. 그 전황을 쫙 보고 하는데 딱 듣고 있더니 트루만이 내 아들은 어디 있느냐 딱 그래요. 트루만 대통령도 지 아들을 전투에다 투입시켜라. 그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 아들이 있으면 지가 사령관이면 아들 빼돌린다고 정신없어. 그러니까 맨날 강대국 눈치 보는 거야. 그런 유대인들 같이 좀 강해야 되는데, 그래가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내 아들은 어디 있냐니까 저 평양 저 전방에 가 있습니다. 그래. 이 벤플리터 장군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아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통령은 지 아들 걱정하고 앉아있네. 이러면 이제 대통령한테 대들려고 꼬나보려고 하는데 밑에 참모들은 이제 큰일이잖아 이거. 아니 미 8군 사령관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내 아들 어디냐 이러니까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두 양반이 싸우겠구나 딱 하는데, 트루만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전방에 있으면은 북한군한테 체포되면은 내 아들을 살려준다고 미군 철수하라면 너 그 철수 안 하겠냐?
그럼 한반도는 적화되는 거야. 대통령의 아들이 전방에 가 있는 건 좋은데 납치되는 날이면 큰 문제가 생겨. 저 후방으로 빼돌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참, 그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후방으로 빼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루만 아들은 죽지는 않았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놈들이야. 그래서 세계에서 미군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미군들은. 그래서 세계 최강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솔선수범이. 자기 아들부터 먼저 전쟁터에 집어넣어. 모택도이도 자기 아들부터 먼저 최전방에 집어넣은 사람들. 아무나 국가원수 대통령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지 아들 군대 안 보내려고 몸부림쳐 안 쳐요. 이거 진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국민의 정서와 미국 사람들의 정서가 너무 차이가 있어요. 애국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주의죠? 우리는 무슨 주의입니까? 속인주의야. 미국 뭐예요? 속지주의야. 이거 차이가 있다니까. 우리는 속인주의야. 속인주의가 뭐죠? 속지주의는 뭐지? 미국에 가서 애를 하면 미국 시민권을 줘 안 줘요? 근데 한국에 가서 미국에 애를 하면 우리가 한국 시민권 줍니까? 안 줘요. 안 줘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이걸 따져. 우리는 속인주의야. 우리가 미국 비행기 타고 미국령에서 애 낳으면 미국 시민권 줘요. 그래 안 그래?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그만큼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기 영토를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우리는 영토는 중요시 안 해. 그 사람이 외국에 가서 애를 낳아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 시민권을 줘. 맞아 안 맞아요? 한국 국적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역을 중요시하지 않고 땅덩어리를 아주 우습게 알아. 조상이 준 이 한반도를 아주 무슨 장난감 취급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드가 사드 외교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외교 중에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요럴 때일수록 사드 같은 게 있을 때 국론이 통일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요, 요럴 때 국론이 딱 하나가 돼요. 미국도 딱 하나가 돼. 근데 우리는 국론이 여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자, 미국으로 가자 이러고 있어요. 꼭 일본한테 우리가 먹힐 때 친일파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로 갈라져 가지고 일본에 가자, 중국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명성황후가 시해돼 안 시해돼요? 중국 쪽을 청나라를 미는 사람, 일본을 미는 사람 이러다가 망해버린 거야. 국론이 하나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사드를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개념은 찬성과 반대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야. 사드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러면 그거는 초등학생의 수준이야. 초딩이야, 초딩. 맞아요. 사드가 과연 우리 한반도의 땅을 지켜주는데 유익하냐 안 하냐 이걸 생각해야 돼. 맞아요. 뭐를 찬성하고 반대. 여기 젊은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는 걸 찬성하고 반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애는 무조건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좋은 여자를 만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결혼을 찬성하고 반대하면 됩니까? 가족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드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는 거는 미친 민족이야. 미친 민족.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드가 우리 한반도 땅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북한에 핵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가 뭐가 있는 게 좋아 안 좋아?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맞아. 이게 우리 영토를 핵이 날라올 때
과연 저게 지켜줄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삼강오륜회. 삼강오륜회. 이거 뭡니까? 군의신강 맞아 안 맞아요? 군의신강. 신하는 임금을 어떤을 한다? 임금을 근본으로 한다. 그러면 부의자강, 그 다음에 부의자강이야. 맞아 맞아요? 그 다음에 부의 뭐예요? 부의부강이야. 이게 왜 이게 1번째, 2번째, 3번째 있는지 알아요? 아무리 부모가 중해도 우리가 6.25 사변 나기 전에 우리 몇천만 우리 국민이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 안 하는 집안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부모가 다 죽고 집안이 다 파괴돼서 안 됐어. 땅덩어리가 없어질 뻔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먼저입니까? 효도가 먼저입니까? 나라가 안전해야 가정이 지켜지는 거지. 가정당이라고 해서 가정을 지키는 종교가 있어. 통일교가 그런 종교가 있어요. 아무리 가정을 지켜봐야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가정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나 불경에도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네 가정을 먼저 구하라가 아니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 너가 가정이 있지. 너가 가정 아무리 지켜놨고 빌딩 사놔도 전쟁 나버리면 다 없어져 버려. 다 딴 놈이 가져가 버려. 그래 안 그래요? 내 아버지 어머니 다 죽고 내 자식 다 죽고 그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이라는 거 뭡니까? 나라입니다. 나라가 있고 난 다음에 서성이 있고 서성이 있고 난 다음에 부모가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런데 이화여대는 서성을 가다 놓고 총장을 가다 놓고 협상을 했어. 그래 내가 그거 갔어요. 가서 학생들 그 데모하고 있는 학생들아 보고 총장 방 앞에서 내가 기자회견을 했어. 그래 기자가 한 10명이 모였어. 그래 내가 그랬어요. 스승을 가다 놓고 총장을 가다 놓고 아무리 좋은 것도 주장하는 거는 좋은데 스승을 저렇게 열흘씩 가다 놓고 하는 거는 안 된다. 내가 그랬더니 정치인이 와서 발언하는 거는 곤란합니다. 학생들이 그래. 하지만 아무리 옳은 것도 예의가 우선이다. 예의가 없는 정치, 에티켓이 없는 정치, 에티켓이 없는 사회는 망한다. 서울대학교도 평생교육원이 있고 단과대학이 있고 각 고려대학교 연대도 단과대학이 있는데 이화여대만 평생교육원이 있으면 안 되냐. 이화여대도 돈이 필요해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이 이겼어. 학생들이 이겼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각 대학교 이름은 남아있겠어요? 없겠어요? 프랑스처럼 제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드골이 프랑스 정권을 딱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소르본노 대학, 서울대학, 그 유명한 대학 이름부터 없애. 사람들이 장가를 갈 수가 없어. 서울대학이라는 닉네임이 없으면 장가 가는데 지장이 있다가 이게 말이 돼? 그래 안 그래요? 모든 대학 이름을 사용하면 구속이야. 프랑스가 그랬어요. 드골이 혁명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프랑스 소르본노 대학, 귀족들 대학 이름을 전부 평등하게 바꿔버렸어. 뭘 바꿨냐? 대학 이름을 절대 앞으로 못 쓴다. 그건 뭐였냐? 1, 2, 3, 4 가나다 순으로. 그래야 소르본노 대학이 프랑스. 그러니까 모든 대학 이름이 숫자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 어느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몰라요. 그냥 대학교 이름이 자동차 번호판처럼 돼버린 거야. 근데 지금 그 당시는 이병철 회장차에 이병철 회장차 이렇게 돼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서울대학교 차. 그럼 되겠어요? 그냥 번호로 그냥 1950 하면 이거는 이병철 차야. 몰라 사람들은 그냥 맞아 안 맞아요? 이렇게 대학 이름이 이화여대다, 연대다, 서울대다 이거 사람 잡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남의 혼사길 막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시집장가 잘 가고 나머지는 가기 어려워. 맞아, 맞아요? 세상이 그렇게 자기들 기득권만 주장하고 자기들 가문만 주장하고 이런 민족이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에요. 이제는 좀 공동으로 갑시다. 공동으로. 에? 그래서 내가 공동자본주의 했죠? 그게 무슨 정신입니까? 둘의 정신. 둘의 정신은 뭐예요? 천부경에서 둘의 정신이 어디에 나와 있어? 하나 정신이야. 하나 정신. 불교에서는 이걸 불이법이라고 그래. 불이법. 맞아, 맞아. 불이사상. 즉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거야. 그래서 둘에는 뭐야? 품앗이. 맞죠? 우리가 저 집에 일해주면 내일 저 집에 일해주고. 둘의 정신이 하나 정신이요. 하나 정신이 공동체 정신이야. 맞죠? 이걸 우리는 또 뭐라고 그래요? 품앗이 정신이라고 그래. 품앗이. 품앗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 정신으로 유명해. 그래서 하나 일시무시야. 일시무시일. 이게 우리는 하나를 제일 중요시해. 일적십거 무게하삼. 아니 일적십거 무게 화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 된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그래서 우리가 만든 신 이름이 뭐요? 하나님. 하나의 님. 맞아, 맞아? 맞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러.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를 중요시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밥을 해먹으면 고구마를 삶으면 옆집에 놀아먹어. 맞아, 맞아요? 우리 옛날에 하나여서 하나. 하나였는데 찌질로 발라져 가지고 지금 부부도 두 사람이 돼버리고 다 갈라진 거야. 왜 웃어요?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천부경 정신, 하나 정신, 둘의 정신, 공동체 정신, 불교의 불이법. 이런 정신이 우리 민족의 정신인데 지금 하나가 안 돼가지고 쌓아들어가지고 중국으로 가고 한쪽은 미국에 붙어가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청나라와 일본사에서 명성하고 죽은 것과 똑같아.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국론이 하나가 돼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로 똘똘 뭉치면 중국도 미국도 꼼짝 못해. 우리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사드 갖다 설치해도 중국이 야 한국 사람 대단하다. 서희 같은 놈들이다 저거. 에? 맞아, 맞아요? 똘똘 뭉치면 북한을 우리한테 줘버려. 옛날에 강동육주 아니야 그게. 맞아, 맞아요? 줘버린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왕좌왕 잡고 사대주의에 말려가지고 일부는 중국 가서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미국에 가서 도와주세요. 이러고 이런 민족이 돼가지고는 이거 길을 잡아 안 잡아요? 길을 기싸움에서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기싸움이 되려면 하나가 돼야 돼. 하나. 첫째 비법이야. 외교의 첫째 비법.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서희 같은 훌륭한 통찰력 그런 외교관은 한 명도 없어. 북한은 외교관의 수명이 얼마인지 압니까? 평균 30년이야. 북한은 허담이라는 외무부 장관이 있었죠? 30년 집권했었죠? 남한은 외무부 장관 평균 수명이 1년이야. 그러니까 외무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알만하면 모가지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누군가 뺏어가지고 또 외무부 장관이 또 바뀌어. 근데 북한 사람들은 외교통에 있는 사람은 몇십 년씩 된 사람들. 외교의 박사들의 눈으로 다 미국 놈하고 중국을 그냥 코에다 끼워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주물르고 앉아. 거기에 다 전 세계가 놀아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를 우대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이 내려와서 자기가 외무부 장관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지금 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군이야, 군. 효도가 아무리 백행의 근본이라도 안보가 우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미국은 중국을 먹여 살리고 중국은 한국과 북한을 먹여 살리고 있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미국은 중국을 먹여 살리고 중국은 한국과 북한을 먹여 살리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미국에는 안보를 맡겨놔서 안 맡겨놨어요? 중국은 경제하고 연관이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느 것이, 이거는 뭐요? 안보가 우선 맞아요? 효도가 우선이에요? 안보가. 우리가 중국의 무역이 딱 끊어지고 우리가 배가 좀 고파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우리 땅덩어리가 먼저야 아니야? 땅덩어리는 붙들려면은 배가 고플 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려면은 한쪽을 안보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먼저 나라를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경제가 어머니 아버지 먹여 살리고 마누라 먹여 살리고 가족 먹여 살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바꿔 버리면, 양다리를 걸치면은 위험한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은 요걸 먼저 생각해. 맞아요? 네. 그런데 독립운동 하는 사람은 미친놈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뭘 생각해? 어떻게 불효를 하면서 독립운동 하냐? 맞아요? 어떻게 나라를, 아무리 나라가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놔두고 처자식을 놔두고 어떻게 독립운동하러 가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맞아요? 네. 그럴 때 누구 말이 맞습니까? 가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있어야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독립운동하러 간단 말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독립운동 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전부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외교는 기싸움에서 실패했어. 기싸움에서. 정부 여당이 또 청와대가 야당하고 철저히 하나가 되는 전략을 썼어야 돼. 맞습니까? 뭐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안 돼. 우리 국민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첫째 필요한 게 뭐냐? 안보야. 땅덩어리야. 그래 안 그래요? 조국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 경제도 있는 거야. 맞습니까? 사드가 우리에게 유익하냐 안 하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 맞습니까? 그러면 국민 전체가 볼 때 그게 꼭 유익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거기에 경제적인 조금 손실이 있다? 그거는 안보를 먼저 생각하라. 이해가시죠? 네. 사드 이야기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이제 알아듣겠죠? 네. 아주 기가 따갑도록 내가 할 수가 있어. 재미가 없는 이야기니까 기가 따갑도록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날도 덥고 하니까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사드 이야기 잘 알겠죠? 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있다고 소리 하면은 그 사람은 국론을 분열하는 자야. 네. 청나라에 가자 일본에 가자 이러다가 명성하고 고종만 죽여. 네.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나는 대통령 되면은 즉시 황제를 부활해. 일본은 왕이야 영국도 왕이야. 황제 앞에 고개 숙여야 돼. 맞아요? 어떻게 왕이 있는 나라가, 황제가 있는 나라 와서 황제를 목을 자르고 황제의 자식들을 일본으로 볼모로 데려가고 황제의 부인을 칼로 목을 베는 그런 나라가,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도 건국이 70년 됐는데도 아직도 황실을 부활하자는 사람이 허경이 한 사람뿐이야. 자존심도 없어요? 황실을 부활해야 돼. 물론 전주 이시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허경영이가 황제가 되겠지만은 그것을 계승하는 건 사실이야. 알겠습니까? 네. 조선 왕조가 계승되는 건 사실이야. 왕이 바뀐다 뿐이지. 그래서 왕실을 복원하고 경복궁을 복원하고 창덕궁을 복원해서 다 복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외교는 지금 몇 점이냐? 빵점이야. 아니 빵점이 아니고 6점으로 써놨네. 6은요 천부경에서 이 6자를 잘 아세요. 6은 대삼합, 육생 이렇게 돼요. 맞아요. 대삼합이 되면은 뭐가 나와요? 6이 나와. 그래야 내 왜 6자를 썼을까? 그 무슨 이유가 있네. 그래 안 그래? 6은 숫자로는 물이에요. 물은 뭡니까? 지혜야, 지혜.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지혜.
3이 합이 되면 3이 합이 된다는 건 3 플러스 3 말하는 거예요. 3이 합이 되면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6은 뭐냐? 이 우주를 생명을 있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부경에서 이 모든 생명의 원천은 대삼합에서 나온다. 6이 나온다. 6은 물이다. 이 물은 모든 생명체가 물이 없이는 죽는다. 그래서 이 생명 전체가 하늘과 땅, 인간의 합에서 모든 생명체가 탄생했다. 이게 천부경의 대삼합 육생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거 갑자기 내가 6을 왜 써놨지? 동그라미를 쓰다 보니까. 천부경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됐나봐. 근데 쓰다 보니까 육자가 됐네. 그래서 6점 줍시다. 6점. 우리 외교는 6점이야. 알겠습니까? 목마르니까 물 한 잔 먹고. 저기 일 좀 나와요. 저 아나운서. 어서 와요. 이 아나운서가 며칠 전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어. 성남 FM 그 지금 아나운서지, 그지? 네. 지금 앵커로 돼 있나? 아나운서로 돼 있나? 라디오 기자로. 근데 엄청 인터뷰를 잘해. 말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인사 한마디. 네. 네, 여러분. 박수. 저는 2년 전에 그 선생님 개인적으로 인간 허경영을 알고 싶다라는 토크쇼 메인 MC였고요. MC를 했어. 네, 이제 나와주셨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저도 뭐 공중부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스꽝스러운 소재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 이야기 좀 듣고 했는데, 선생님이 생각보다 되게 진중하시고 또 뭔가 뭐 아픈 거 그리고 밥 못 먹으면서 컵라면 먹으면서 대학교 등록금 벌기 위해서 일하는 대학생들 위해서 되게 가슴 아파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되게 반성이 많이 됐고 그리고 재밌는 소재로 이야기를 많이 해야겠다 했는데 또 아는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뭐 공중부양 하는 거 봤어?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물어봤었는데 남들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약간 웃을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진짜 정말 감사하게도 그냥 제 라디오에 나와주셨어요, 게스트로. 그래서 1시간. 네, 1시간 생방송을 또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원래 보통 음악이 한 7곡 정도 나가야 되는데 너무 또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청취해주고 이래가지고 저희 PD님들도 정말 역사상 성남 FM 역사상 이런 적은 또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해서 오늘 좀 찾아왔습니다. 아주 그냥 끝나고 나서 이분이 그 편지를 썼어. 너무 편지를 잘 썼어. 선물을 줬는데 선물 안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장문을 써놨어요. 잘 쓰셔서 내가 읽어보고 감동을 했어. 아주 똑똑하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주 그냥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주 출세길이 훤히 열릴 거야. 파이팅. 나는 방송국에 출연하고 아나운서가 편지 주는 건 처음이야. 연애 편지는 아니겠지. 그래. 그래요. 그래 이제 우리 정치인들, 타락한 정치인들 이제 이야기해 보자고. 자, 이거는 빵점이고 6점이고, 요거는 빵점. 요거는 진짜 빵점이야. 지금 여당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가 누구죠? 이정현. 이 사람은 얼굴 상이 봉황상이야. 봉황상. 그러니까 이정현은 봉황상인데 봉황은 어떻게 다니냐? 화공을 날아다닐 때
이게 뭐예요? 대봉은 역풍을 맞아서 달린대. 그러니까 큰 새는 바람을 거꾸로 날아요. 저기서 바람이 이리 오면 바람을 등지고 날아가질 않아. 그래 안 그래요? 바람 부는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역풍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이걸 제대로 지켰어. 전라도에서 김대중 바람을 탔으면 죽어 안 죽어? 이 사람은 국회는 아무도 못해. 근데 이 사람은 역풍을 맞은 거야. 맞아요? 아니, 전라도에 있는 사람이 경상도 쪽 바람을 맞바람을 쳐버린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역시 봉황은 거꾸로 날아가야 출세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은 노선을 잘 택했어. 김대중이나 김대중 선생이지, 김대중이가 아니고 김대중 선생이나 그쪽 호남 쪽에 당에 가서 뛰었으면은 같은 방향으로 바람 부는 대로 가게 안 가게?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를 만나요? 영웅 12격을 만나. 영웅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 안 그래? 노무현, 문재인, 이인재 할 것 없이 막 건너가 할 것 없이 역풍을 맞겠어 안 맞겠어? 그런데 호남에 있는 사람이 바람을 거슬러 가지고 경상도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독수리나 봉황은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갑니까 안 갑니까? 이리 가면 날개가 뒤집어져서 떨어져 버려요. 바람이 부는 쪽을 대가리를 향해서 날아가야 비행기가 떠 안 떠? 비행기가 뒤에서 바람 불면 비행기가 뜰 때 지장이 있어요. 앞에서 바람이 불 때 양력이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양력은 뭐냐? 우주의 팔력. 우주의 8가지, 아니 역자를 써야 되는데 구자를 쓰네. 우주의 팔력이 뭐죠? 우주의 팔력. 중력. 중력은 위에서 누르는 거야. 두 번째가 양력이야. 양력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양력을 받으려면은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해서 가야 비행기 날개가 점점 뜨는 거야. 근데 비행기 날개 뒤에서 바람이 불면 비행기가 떠나? 안 떠요. 그래서 항상 바람 부는 방향으로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비행기나 큰 봉황새는 역풍을 간다. 대어 역수야. 큰 물고기는 뭐 한다고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 연어가 말이에요. 물이 내려오면 연어는 위로 올라가. 맞아요. 근데 잔잔한 물고기는 물결 따라 돌아다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고래가 입을 쫙 벌리고 물결 반대쪽으로 쫙 가요. 그럼 물 내려오는 물에 피라미들이 목으로 입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배가 불러져 버려 그냥. 그런데 잔잔한 물고기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 물고기 들어오나? 잔잔한 물고기가 고래보다 더 빨라. 입에 한 마리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물고기가 싹 오면은, 물이 이쪽으로 오면은 물 밑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입을 딱 벌리고 싹 거꾸로 나가면 그냥 입에 물고기가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큰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가는 법이고 큰 봉황새는 바람을 거슬러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선을 잘 택해서 안 택했어? 아주 호남 사람으로서 이 양력을 잘 이용한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무슨 힘이 있어요? 우주 힘이. 권력이 있어 없어요? 권력. 우리 몸의 힘. 그 다음에 장력이 있어 없어요? 장력이 있어 없어? 표면 장력. 이렇게 우주에 18가지 힘이 쭉 있는데 이 장력할 때는 이 장자야. 장력. 이거는 이 장력은 뭐죠? 좌우에서 잡아 당기는 거야. 그래서 물을 부어 나면은 물이 약간 높은데도 안 엎질러져. 그죠? 장력. 그래서 우주에 팔력이 있듯이 이 이정현이는 봉황상이다. 그러면 새누리당, 저 민주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저 대표 경선에 나온 사람 누구 하나 있죠? 김종인 말고 대표 경선. 추미애는 무슨 상이야? 독수리상이야. 고독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 대표 경선에 나왔어 안 나왔어? 또 김상만이가 뭐 누구 하나 있지? 뭐지 이름이? 김상곤.
이 사람은 코끼리상이야. 이 사람은 덕장이야, 덕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이 없어, 적이. 이래도 홍 저래도 홍 하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유리한 점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또 대표 경선에 나온 사람 누가 있어? 이종걸? 청학상이야.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야. 원칙주의자니까 협상하는데 언제나 말썽이 나요. 어? 협상을 잘하는데 협상이 잘하는데 원칙주의자야. 왜냐하면 청학상이니까 대학 교수가 돼야 돼. 꼬장꼬장 따져. 에? 대통령이 이분이 됐다면 밑에 사람들이 각하 사면 좀 합시다. 그러니까 꼬장꼬장 따져요. 야, 그 허경영이 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원칙주의로 따진다 이 말이야. 에? 그러나 허경영은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내년쯤 되면 유튜브 보는 사람이 세계를 뒤엎어. 우리나라 사람의 90%가 내년쯤에 유튜브를 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허경영 대통령 만들고 나서다 보니까 안 나서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지절로 들어가 안 들어가? 선거가 어떻게 돼요? 필요 없게 돼. 그 정도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알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지금 말이야 여기 오는 사람 말고도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지금 알리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내 유튜브에 미쳐서 전달하는 자들이 수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여기 몇십 명씩 오지만은 지방에는 말도 못하게 퍼뜨리고 있어. 유튜브를. 알겠습니까? 한 번 본 사람은 밤잠을 안 자. 막 며칠씩, 막 한 일주일씩 그냥 잠 안 자고 봐요. 그러게 돼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대통령은 그냥 내가 2층에 올라가면 계단 하나 디뎌야 되듯이 그냥 밖에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세계 통일이 식은죽먹기야. 왜? 백전불패, 지피지기. 나는 이 우주 전체를 다 알아요. 흘러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속인주의잖아? 미국이 속지주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인정신 육군, 미 육군사관학교는 속지주의로 군인을 가르쳐. 우리는 속인주의로 군인을 가르쳐. 얘네들은 전쟁 나면 도망가기 바빠. 이 사람들은 도망 안 가요. 교육 자체가 틀려. 세계를 통일하려면 지금 우리 국민이 하고 있는 교육은 빵점짜리 교육이에요. 역대 문교부 장관은 묘짜리까지 파헤칠 작정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김상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죠? 인천시장에 한 사람 누구죠? 송영길. 이 사람은 이무기상이야. 이무기상이니까 동작이 느려. 동작이 느리고 자기의 속셈을 상대방이 알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21세기는 동작이 느린 사람이 필요해 안 해? 아니요. 21세기는 샤프해야 돼. 허경이 같이 빼짝 말라가지고 신속해야 돼. 여기 불이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1층에 내려가 있어. 그래. 동작이 빠르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불이 났다 그러면 다 타죽고 나면 내려와요. 그러니까 동작이 느리다. 그래 안 그래? 빠리빠리 하면서 대처 능력이 느리고 많은 사람과 악수를 할 때 이 사람이 키가 커요. 체격이 커. 그러면 뭘 주냐면 위화감을 주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하늘에서 올 때 키를 좀 더 키워왔으면 사람들이 나하고 악수할 때 싫어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남들은 배고파 죽겠는데 혼자 살쪄가지고 나타나서 국민을 구해주겠다. 뭐 무슨 당수같이. 맞아 안 맞아요? 나무개같이. 돈도 제일 많아. 얼굴도 살이 많이 쪘어. 그래서 국민들 삐쩍 마른 사람한테서 여러분을 구해주겠어. 그거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이 중요해요. 에? 그 사람이 누구지 이름이? 안철수죠? 안철수는 상이 뭐예요? 염소상. 염소상은 특징이 내성적이야. 그래서 이 성격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정현이가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봉황상인데 내성적이면서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사람은 연단에 서는 걸 싫어해.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는 사람. 예. 근데 이 사람은 봉황상이다 보니까 자꾸 안 쳐지는 거야. 사람들이 올라오래, 자꾸.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어쨌든,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관운이 뻗쳐가지고 중간 60대 이후에는 지도자가 바뀌어. 지금까지는 박근혜를 붙들었는데 항상 자기 위에 청룡상이 있어야 돼. 청룡상이나 봉황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박근혜가 봉황상이거든. 박근혜와 이 사람은 궁합이 맞는 같은 봉황이야. 그러니까 봉황이 있어야 봉황이 편을 들어주잖아. 그런데 봉황상은 청룡상을 만나면 제일 좋아. 그게 내가 청룡상이고 황룡상. 맞아, 맞아요. 나는 황룡상인데 이정현이가 황룡상을 만나면 총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허경영을 만나면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꼭 주군이 있어야 돼.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나 어떤 이 주군이 있어야 돼. 그런데 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이한테 떨어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서 이명박이 쪽으로 갈 수도 있었어.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이명박이가 지상인데 지상을 봉황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안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상 때문에 그리 되는 거예요. 이 이정현 씨의 특징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특징이 웃을 때 잇몸이 안 나와. 이빨이 절반밖에 안 나와. 웃이빨이. 이것은 변동이 없는 거야. 한 사람을 밀으면 죽을 때까지 미는 거야, 그냥.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으로서 경상도 대구 사람을 밀어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처음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초년 고생이 심해. 그리고 중년부터 대성하면서 말년에는 허경영 같은 사람을 만나면 달라져 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나는 이제 상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는데 여기에 대권 후보는 아직 없어. 여기 전부 뭐 독수리, 코끼리, 청학, 이무기, 염소 이런 게 뭐 무슨 황룡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눈에 배는 게 없는 거야. 배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좀 텔레비 나왔는데 허경영 목소리가 텔레비 나오는 순간에 봐하던 여자가 목소리만 듣고 놀래가 그릇을 집어 던졌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런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온몸이 떨리더래요. 그리고 텔레비에서 얼굴을 딱 본 순간에 어머,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런 주부들이 수천 명이 나한테 찾아왔어. 그 왜 그러냐? 왜 허경영이가 텔레비 지난 옛날에 대통령 처음 2번 출마했는데 처음 출마할 때 텔레비 딱 나오자마자 주부들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내 목소리만 듣고 그냥 쫓아가서 보다가 냄비에 다 태웠다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뭔가 머리가 찡하면서 머리가 바짝 서더래요. 서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벙벙벙 뛰더래.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더래. 수천 명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랬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불러라는 거야. 내 이름을 부르면 변화가 와버려요. 내 목소리 들으면 확 바뀌어버려요. 그건 우리 국가가 아직 위기가 안 와서 그렇지 이 세계가 위기가 올 때 내가 누군지가 명확하게 밝혀져. 네. 그래서 이 상들 사이에는 자 여기서 뭐 이 상들에서 좀 낫다면 김상곤 뭐 이런 사람이 좀 코끼리상이니까 덕장이지. 나머지 사람들 뭐 이렇게 보니까 다 그러네. 이정현 씨는 그 상이 봉황상이라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 동안에 잘 가고 또 대통령의 당수가 돼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대통령의 그 이후를 안전하게 보장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세력과 힘을 합쳐서 세계 역사를 바꾸고 한민족을 세계 통일하는 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 박수!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 정치권에 매여가지고 정치 잘합니까 못합니까? 정치는 빵점이야. 이 사람이 이정현 이분이 박근혜 걱정은 태산같이 하는데 정치는 잘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허경영이 나타날 징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한민족의 영웅이 나타나려면 한민족이 아기를 낳는 엄마가 산통을 겪어 안 겪어? 산통이 서서히 시작됐다는 걸 깨달아야 돼 우리 민족은. 알겠습니까? 근데 누굴 낳는다고? 옥동자를 낳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옥동자가 지금 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자꾸 얼굴 내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민족이 산통이 시작돼 안 돼? 막 경기가 없어지고 막 어려워지고 정치권들이 엉망이 되고 나라가 쑥밭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가 한민족이 비명을 막 질러 제끼면 그때 허경영이가 태어나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내선전 하는 것 같으네. 내선전 해도 재밌죠? 예? 내선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시한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면 속이 후련하지가 않은 거야. 내 강의를 들으면 우리의 미래가 지금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어. 그러다 어느 순간에 광명의 문이 촥 열리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행운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도단 말도 안 통하고 글도 끊어지고 경전도 끊어지고 진리도 끊어지고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뭐가 온다고요? 그때가 어떤 시대라고? 해인시대야. 해인시대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바꾸면 유튜버야. 유튜버가 뭐요? 개인 방송국. 70억의 인류가 개인 방송국을 가지게 돼 안 가지게 돼? 그런데 MBC, KBS, SBS 이런 공중파나 지상파 방송들이 아무리 허경영을 매도해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유튜브는 믿을 수 있지만 이거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허경영이가 여자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내가 뭐 의자왕인가? 그래. 내가 여자를 많이 끌어안긴 많이 끌어안지. 그래. 그런데 내가 여자를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어느 한 사람만 좋아하고 많은 사람을 싫어할까? 그래 안 그래요? 더 많은 여자를 끌어안으려면은 어느 한 사람한테 매이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왜 그래? 뭐 여자가 10명이니 뭐니 하면서 뭐 어떻고 뭐 허경영에 대해서 허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나와봐야 헛일이야. 이제 이런 방송 믿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이제는 유튜브 시대라 어느 도단 해인 시대에는 유튜브에 뛰어난 자가 나타나. 그게 허경영이야. 왜 그래? 그 사람은 카메라 잘 받아, 말 잘해, 글을 잘 써. 그래 안 그래요? 저 신원 서판 글을 잘 써. 판단력이 뛰어나 안 뛰어나요? 내가 사드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사드 이야기하면은 뭐가 뭔지 그쪽 사람들 말은 이해가 안 가. 알겠습니까? 미국의 이지사함에 있는 사드 미사일 4포대 중에 1개 포대가 우리나라로 오는데 이 뭐 어쩌고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지. 사드가 뭔지 우리 국민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말을 해야 안 해? 안 합니다. 맨날 찬반 논쟁만 하고 국민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방송이 그걸 주도하고 앉아 있어. 맞습니까? 맞습니까? 방송이 국론을 하나로 뭉치게 해야 되는데 방송이 국론을 쪼개는 거야. 이런 신원서판 텔레비 잘 받고 삐쩍 말라가지고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판단력이 뛰어나 한번 미래를 내다보면 오차가 제로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25년 전에 결혼하면 1억이었는데 지금은 결혼하면 얼마요? 3억이야. 요때 1억 주면은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시집 갈 수 있었어. 그래 안 그래? 이제는 집을 마련해 못해 1억 가지고. 3억이야 3억. 애 낳으면 3천만 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알겠습니까? 3억에 3천만 원. 이거요 많이 주는 것 같죠? 이거 주면은 그 사람들이 시중에 돈이 나와 안 나와? 돈이 돌아 안 돌아요? 결국 나라 살림이 잘 되는 거야. 이거는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투자하는 거야. 젊은이들한테 투자해주면 걔들 살림이 잘하고 결혼해요. 또 그리고 통장에 뭐요? 국민배당제 있어 없어요? 거기 통장에 한 달에 한 200 꽂히면 얘들이 이혼할까 안 할까? 안 해. 돈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 월급은 월급대로 나와. 국민배당제 돈 나와. 전업주부 수당은 100만 원씩 나와. 여자가 시집가서 직장 안 가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이 나와. 응? 10년간. 그러니까 전업주부 수당 나와. 먹고 사는 거 걱정 있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래서 처음에 애 낳고 적어도 살림을 할 수 있게끔 국가가 도움이 돼주고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수당이 나가. 그 수당 이름이 뭐죠? 허경영의 공동자본 중에 두 가지 수당이 뭐죠? 국민배당제, 또 국민개인소득보장제. 집에서 기르는 개가 꼬리가 없나? 왜? 말이 가다갔어도 왜? 꼬리까지 말을 해야 돼. 국민개인소득보장제. 딱 이렇게. 맞아요. 왜 꼬리가, 소꼬리가 없듯이 왜 꼬리가 없어? 자, 공동자본주의는 국민배당제, 국민개인소득보장제에서 한 달에 월 200만 원 정도가 통장에 꽂혀. 그래서 국민들이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도 생활 걱정할 사람은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건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운동하러. 그래 안 그래?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노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농업 뉴딜을 해가지고 전 국민 실업자가 농업 뉴딜에 가서 농사 지어. 이거 다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 그 다음에 신혼섭반.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신혼섭반. 이 해인 시대에 유튜브를 들고 나오는 자가 신혼섭반이야. 얼굴과 말과 글 잘 쓰고 판단력이 뛰어난데 그 자가 뭐라고요? 천어. 하늘에서 점지받은 권력자야. 그 자의 성이 뭐라고요? 성이 뭐라고요? 공전멸병. 그죠? 그러면 공전멸병이면은 성이 뭐예요 이게? 허시다. 자, 김에 돈전자에서 쫄병을 없애라. 그러면 요게 쫄병이야. 그러니까 요걸 없애면 김자만 남죠. 김씨죠? 김씨를 비우라. 김씨 비우면 광산김씨 같으면 없어져 버려. 경주김씨 같으면 없어져 버려. 그래 안 그래? 김해 김씨는 김해 허씨가 남아 안 남아요? 그래서 허씨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천어 권내도 허씨라는 해석해도 돼요. 하늘에서 허씨 권력을 내려보낸다. 그래도 되는데 공전멸병.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우성제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목소리가 꼭 소가 우는 목소리야. 소가 우는 듯한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가 온 돌에 퍼져. 그 자가 세계 통일한다. 이해가죠? 이것이 세계 통일이야. 이 자가 이걸 하러 와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타락한 정치인들, 지금 이 타락한 정치인들한테서는 아무리 논이 잘못돼 버리면, 논 농사 질 때 너무 비료하고 농약을 많이 줘가지고 그 논에 객토를 안 하면 논에 농사 질 수 있어 없어요? 이제는 논을 뒤집어 엎어야 돼 안 엎어야 돼? 갈아 엎어야 돼 안 엎어야 돼요? 엎어야지 지금의 정치인들 가지고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5천만 명을 태우고 뜨려고 하는데 70년간 못 뜨는 거야. 휘발유 누가 채웠어요? 비행기에 휘발유는 누가 채웠어? 박정희 대통령이 휘발유를 넣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딸도 띄워 못 띄워? 조종사가 있어 없어요? 70년 만에 허경영이라는 조종사가 하늘에서 와가지고 대한민국 비행기 엔진 자리에 딱 앉았다. 시동 걸었다. 날라 안 날라? 맞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인천공항 뜨거운데 비행기 안에 5천만 명이 갇혀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비행기는 맨날 조종사 한 사람 왔다 그러면
한 5년간 끌고 가다가 못 떠버려. 그러니까 맨날 5년간 할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비행기를 끝까지 확 띄워버리면 우리가 날아가 안 날아가요? 전 세계를 통일하고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한국말 가르쳐주는 선생이 모자라가 난리가 나. 전 세계인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달라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월급 많이 주겠다고 서로라고 난리야. 맞아요. 그러니까 가서 한국말만 가르쳐주면 평생 세계 여행하면서 한국말만 가르쳐줘도 먹고 살아. 왜? 한국이 뜨니까, 세계를 통일하니까 한국말을 배워야 되겠는데 뭐 할머니든 아주머니든 처녀든 다 데려가는 거야. 한국말 배우겠다고. 그럼 한국 사람은 세계에 가서 글자만 가르치러 다녀도 맞아. 전부 선생님 소리 듣고 대우받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날이 멀지 않았어요.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세계 통일을 딱 하고 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야금야금 뽑아가 선석으로 모시고 가. 그러면 1년에 5만 불, 아니 10만 불, 뭐 연봉제가 막 데려가 각 나라가 한글 선생으로. 그 전 세계에서 글자 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 한글이 한 번도 1등 안 한 적이 없죠? 글자 전 세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글자가 18개 나라입니다. 이 18개 나라가 글자 올림피아드에 나오는 나라들이야. 이 나라들의 물론 언어는 몇천 개나 되는데 전 세계 내노라는 글자 영어, 불어, 한국어, 일어, 중국어 이래가지고 18개 나라가 매번 올림픽을 하는데 항상 우리나라가 금메달이야. 금메달. 왜?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영어에서는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잘 질질 철철 줄줄 절절 살살 실실 솔솔. 아니 그냥 우리나라 말은 맘먹은 대로 가시는 걸음 노인 꽃꽃절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 없어서 절여 밟는 거 영어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그냥 밟는다는 거지. 왕창 밟느냐 슬로우로 밟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개성에 있던 세계적인 기생 이름이 뭐예요? 황진이의 시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영어는 그걸 번역할 수가 없어요. 어찌 사뿐히 절에 밟고 가시 없어서 하고 영어로 그냥 밟고 가라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놈들은 아주 쌍놈들이지.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위해서 박수 한번. 박수. 양반들은 일부러 글자를 안 가르쳐서 종들이 데모할까 봐서 노조 만들까 봐서 양반들이 안에서 글자를 모르게 했는데 이거를 세종대왕이 무슨 소리냐, 종들이 글자를 알아야 나라가 발전한다 이래가 양반들하고 붙어가지고 이겼어 세종대왕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뭐 밑에 있는 종들이 글자를 만들었다면 우리 한글이 세계 1위가 될 수가 없어. 양반 중에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서 글을 만들겠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임금이냐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네. 고려를 멸망케 할 때 최영 장군이 이성계한테 달라들어서 안 달라들었어요? 최영 장군은 그래도 그 비실거리는 고려의 마지막 왕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쳤어 안 쳤어? 채씨들은 의리가 있는 거야. 채씨 고집이 센 거예요. 우리나라 사기꾼 중에 채씨가 제일 적어.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고려의 최영 장군은 고려를 지키겠다고 그 힘도 없는 그 임금을 마지막으로 버텨주고 있어서 최영 장군 없으면 그 임금 그나마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성계는 최영이한테 자꾸 왕을 없애버리자. 내가 왕이 돼야 된다 이러고 달라더니 이 얼마나 기가 막혀. 그때는 이성계가 어떻게 보면 역적이야. 그런데 이성계가 나라를 안 했더라면 한글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한글 없어. 세종대왕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와. 못 나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리는 합리적인 데만 있는 게 아니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성계가 고려의 마지막 왕을 목을 침으로써 최영 장군 같은 충성인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한글을 얻은 거야. 그래 안 그래? 우리의 피해 대가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라볼 때는 최영 장군 편을 들고서 이성계 편을 들겠어. 이성계 편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성계가 왔고 이성계 내려가다가 이성계가 해난 왕이 했으면 세종대왕이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 못 나타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방문이가 나타나서 지 형제를 다 때려 죽여. 맞아. 그러니까 또 방문이가 왕이 되네. 그 밑에서 세종대왕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미가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젊은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 따라가. 그래 안 그래?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 네 젊은 년이 남편이 젊어서 죽었으니 빨리 재혼해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시어머니를 내 친어머니로 모시고 평생 가난하더라도 살겠습니다. 제발 어머니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따라가요. 따라가서 이삭주 가면서 먹고 살아 안 살아요?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이삭 주다가 이삭주로 간 그 밭 주인 그 부잣집 주인이 누구야? 김고문. 보아스가 누군지 압니까? 보아스가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야. 노아의 10대 20 아담의 20대 손이 뭐야? 아브라함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요 보우사 우시야. 맞아요. 와. 아비웃 맞아요. 그 밑에 아비웃 다음에 예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1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예수가 나와. 이때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이 사람을 이 후손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 그 이삭 줍던 여자, 그 여자한테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 여자가 그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는 결혼 안 하고 모시겠다고 따라가서 그걸 매달리다가 그 시어머니가 계속 가라고 밀어잡히고 너는 내 시어머니를 혼자서 죽든 살든 살겠다니까 안 됩니다. 시어머니를 내가 봉장해야 됩니다. 내가 벌어가지고 먹여야지. 시어머니가 무슨 수로 돈을 벌어서 먹겠습니까? 따라다녀요. 맨날 따라다녀. 그래가지고 이삭 주워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둘이 살다 보니까 하늘에서 그런 여자를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겠어? 마음씨가 얼마나 작게.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 땅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 줍는 여자가 착하거든. 당신 내 마누라 합시다. 그래야 거기서 예수의 조상이 나오는 거야. 맞아. 그래 안 그래요? 이래서 사람이 이렇게 진실하면은 이런 후손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까지 태어나는 거야. 예수가 60대야. 아담의 60세손이야. 이 족보가 복잡해. 우리 족보는 노아의 15대 손, 욕단의 후손이야. 우리 한민족은. 여기에 이스라엘하고 한국 민족이 나와. 그래서 둘 다 상투를 털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이 상투를? 가시라고 그래. 그래 이스라엘도 이걸 가시라고 그래. 그래서 가시 뭐예요? 신이야. 영어로 가시 신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가시라고 그래. 가시라고 영어로 가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도 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 특징은 우리 한민족은 세계 18개 세계적인 언어 중에서 항상 1등을 하는 민족인데 유대인은 세계에서 노벨상을 독차지하는데 자기들 말이 있나 없나?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써. 국어가 없는 거야. 세종대왕을 못 만난 거야. 맞아. 그래 유대인은 지금 일본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야. 자기 나라를 지배했던 나라,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 민족의 글자를 지금도 쓰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일본어를 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 그러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있나 없나? 없죠. 그러니까 한민족과 유대인을 감히 비교하지 마라. 이게. 한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세계 꼴찌 않은 언어도 하나 없어. 유대인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머리 좋은 민족이 세종대왕 같은 왕을 못 만나니까 글자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안 만들어.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언어가 없어. 그러니까 거지 민족이야 언어에서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세종대왕 위해서 박수 한번 쳐요.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게 내 강의는 안 하고 뭐 세종대왕 자랑만 하고 있네. 에? 세종대왕 자랑만 해. 그래요. 현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죠? 자, 이게 뭡니까? 쌍벌죄죠? 우리의 국회는 쌍벌죄 형법에 쌍벌죄를 없애야 돼. 에? 이 형법에 쌍벌죄를 없애줘야 돼. 이 쌍벌죄만 없애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나라라고 돼. 제일 깨끗한 나라.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돼서 개헌을 하는데 6개월 만에 개헌을 하는데 개헌을 할 때 쌍벌죄 형법, 헌법, 우리나라 헌법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세계에서 헌법이 없는 나라가 어디라고 그러세요? 영국. 세계에서 글자가 없는 나라?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헌법이 없어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 자, 자기들 나라 말이 없는데도 노벨상을 다 쓸어나가. 다 쓸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보고 본받을 것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쌍벌죄만 없애버리면 부정부패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지겠습니까? 우리도 이 시간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권에 비자금이 들어가. 또 저끼리 뇌물이 왔다 갔다 해. 이번에 저 고속도로 공사에 얼마의 입찰인데 뒷구멍으로 얼마가 들어가. 그러면 재벌 회장들은 비자금 만드느라고 맨날 전전긍긍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기업의 비자금 부담률이, 정치자금 부담률이 세계에서 최고 높아. 그러니까 기업이 맨날 적자에 허덕여. 돈은 누가 뺏어가서요? 정치인들이 다 뺏어가 수금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쌍벌죄를 놔두면은 계속 가져가 안 가져가? 두 사람이 한 패가 되는 거야. 준 놈도 징역가, 받은 놈도 징역가. 근데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쌍벌죄가 없어져 버리네. 돈 준 놈은 10년이든 20년이든 제한이 없어. 경찰에 신고만 하면 그 돈 돌려받아. 맞아요? 자, 그러면 받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정치권은 깨끗해지겠어요? 안 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옷 뺏겨야 돼? 안 뺏겨야 돼? 지자재 100% 뺏겨야 돼? 안 뺏겨야 돼? 여러분, 세계 일본이 지금도 금융실명제 없죠? 왜 금융실명제를 안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일본이나 스위스가 금융실명제 왜 안 하는지 알아요? 왜 전 세계 검은 돈이 일로 다 오는지 알아요? 왜 일본으로 다 가는지 알아요? 우리나라의 지하자금이 일본으로 다 달아나 버렸어. 그리고 스위스로 다 달아나 버렸어. 그러면 금융실명제를 우리나라가 함으로써 일본이 살아남은 거예요. 아, 우리나라 지하에 있던 돈이 은행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죠. 그러면 어디로 가? 가까운 일본에 도망가서 다 숨겨. 그러니까 돈만 전문적으로 해외로 빼돌려주는 사람 조직이 있어 없어? 그 대한민국은 그래서 흔들리고 IMF가 왔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금융실명제 폐지야. 스위스처럼 일본처럼 지자재 폐지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아니, 서울시장 누굽니까? 나는 그런 사람 이름 들먹고 싶지가 않아요. 왜? 재수가 없으니까. 잘 보세요. 5,000명한테 청년수당을 준대. 에? 이게 포퓰리즘이야. 허경영이 공약이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5,000명한테 청년수당 주는데 서울시내 청년이 몇 명인지 압니까? 0.0001%한테 5,000명한테 청년수당 준다고 광고는 그거 100배가 나가. 맞아요? 뭘 노리는 겁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포퓰리즘을 노리는 거야. 그런 정치 하지 마라 이거야. 뭐 노인들한테 내가 70만원 주겠다니까 현 정부가 20만원 주겠다고 해서 내 거 표절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준석 씨가. 그래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다 줍니까? 그것도 선별해서
요만큼만 줘. 그러면 전체 노인들이 서운해 안 해? 말만 집안에 재산이 있다고 돼 있지 실제는 빚쟁이야. 말만 집이 있지 말만 자동차가 있지 실제는 없는 노인네보다 더 힘들어.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이런 거 주면 됩니까? 70만 원씩 줘야지. 맞아요. 거의 90%는 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름만 팔아먹는 거야. 청년수당.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자체가 그런 걸 주면 법에 걸린다는 거 모릅니까? 청년수당을 국민 전체 그 지역에 전체 주려면 복지부 소관이야. 맞아 안 맞아요? 지자체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기는 게 5,000명밖에 안 주니까 우리 소관이다 이래. 그러면서 광고는 전체 주는 것처럼 해. 그럼 많은 청년들이 기대했다가 허당이야. 성남시도 마찬가지야. 알겠습니까? 이런 포퓰리즘은 국가 예산 낭비예요. 알겠습니까? 주려면 다 주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강화문에 태극기를 안 거는 것도 우리가 문제지만은, 에?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가를 내가 대통령 되면 바꿔요. 일본 애들이 만든 애국가야. 무궁화 삼천리? 왜 우리가 삼천리입니까? 산만리야. 만주도 우리 땅이야. 저 러시아 쪽까지 저 하바르보스크 다 우리 땅이에요. 연해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무궁화 삼천리가 아닙니다. 무궁화 산만리야. 그리고 아니 산만리를 삼천리라고 표현한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가? 그리고 동서를 갖다가 뭐 동해물하고 백두산? 동해물에서 백두산은 200km도 안 돼요. 그래 안 그래? 그 독도를 싹 빼놔버렸어.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우리 영토가 아니야. 우리 영토는 저 일본 넘어 미국까지야. 맞아요? 거기에 우리 자기 아버지를 아바지라고 부르는 우리 몽고족이 살았어 안 살았어? 거기가 몽고족의 낙원이었어. 그걸 스페인 여왕이 콜럼버스를 보내가지고 돈을 대가지고 뺏어버린 거야. 맞아요. 닥치는 대로 인디안 다 죽여버리고 그 우리 한민족의 땅을 솔빵 뺏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미국이 된 거지만은, 그래서 일본 놈들은 미국을 뭐라고 써죠? 쌀미자를 써. 우리는 뭐라고 써요? 아름다울 미자를 써. 그래 안 그래? 이거 왜 차이가 있는지 압니까?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압니까? 우리는 미국 갈 때 이렇게 쓰잖아. 이 사람들은 쌀미자를 써요. 아름다운 우리 조선이라고 할 때 이 우리나라 이 조선도 조일선양지국 아닙니까? 에? 이 조일선양지국인데 이거를 뭐야 아침 해가 아름다운 나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조선이라고 써요. 조선 이렇게 줄여서 조선이라고 쓰는데, 아니 아침 해가 아름다운 나라라고 중국에서 지어준 이름이야 이거. 그래 이거 이름 지어준 사람 사형받았어요. 아니 어때든 일본이 한국이 아침 해가 아름답냐? 중국은 그러면 그 다음 뜨는 나라냐? 이래가지고 조정에서 회의가 붙여졌는데 저 이름을 지어준 중국의 임금 밑에 있는 황제 밑에 있는 그 사람이 사형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이름 때문에 최초로 죽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아름다울 미자를 붙여줬잖아. 그런데 일본 애들은 쌀 미자를 붙여줬어. 쌀 미자. 왜 그러냐? 여기서 곡식이 많이 나와요. 맞아. 근데 우리는 여기에 아부성이 들어있어. 약간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는 에티켓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매너가 발달되어 있어요. 상대방한테 쓸데없는 아부는 안 한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쌀미자는 그 지역에 농산물이 풍부하니까 쌀미자. 우리는 아무 이유도 없이 아름답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미국을 믿지 마라 하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이북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남한을 치니까 우리 한반도는 북한한테 미국하고 북한이 엄밀하게 손을 잡는 날 남한은 적화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외교, 우리는 중국하고 등을 지면서 중국하고 등을 지지만 중국은
북한하고 손을 못 잡고 결국 북한은 미국하고 손을 잡게 돼.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누가 와 있어요? 허경영이가 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미국이 월남을 없애버릴 때도 월맹하고 손 잡았죠? 키신저가,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키신저가 월맹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월남을 적화시켜버리고 이후 부패한 정권 관리들을 다 내쫓아버려. 그래 월맹을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 그런데 이런 아름답다고 우리가 아부를 떨지만 결국 이 미국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가서는 한반도 이게 존재 가치가 없다. 정치인들은 다 썩었고, 국민들은 밥은 자기 자식은 미국에 보내면서 맨날 미국 사람 가라고 난리고, 반미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야. 이런 전국이니까 요것들은 뻔때를 보이고 우리가 저 북쪽하고 손을 좀 잡아보자. 이렇게 되는 날이면 우리나라는 위험해져. 그래서 내가 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 부패한 정치 권력자들은 이런 걸 내다볼까 못 볼까? 못 봅니다. 절대 못 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인천공항에 있는 5천만 명이 탄 대한민국 비행기 시동 걸 수 있을까? 비행기 뜨게 할 수 있을까? 맨날 할주로만 70년간 왔다 갔다 하다가 빠꾸하고 전진하고 이것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채워난 기름 서로 빼먹느라고 난리가 났어. 기름만 다 날아가 버렸어. 맞아요? 그리스가 세계 경제 대국이었어. 맞아요? 그리스가. 그런데 정치 권력이 부패해가지고 그리스의 중산층들이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대. 그 잘생긴 아주머니들이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쇼핑만 하던 여자들이 쓰레기통에 가서 야채, 쓰레기 이런 걸 찾으러 다니고 있대.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재래식 시장에 가서 저 야채 찌꺼기 남은 거 그런 거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다는구만. 그리스가 그렇게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포퓰리즘 하는 정치인, 서울시 청년수당이라는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기싸움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 뭐가 있죠? 기싸움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태극기야. 맞아요. 애국가야. 이런 거 행사 때마다 안 부르고 안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나라에 대한 아무리 정치 권력이 썩어서도 나라에 대한 기는 살려놔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바꿔나가야지. 나라에 대한 근본까지도 부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쌍벌제 폐지. 그 다음에 14만 4천가 사후세계. 제일 재밌는 걸 제일 마지막에 하네. 시간 다 됐어요? 분들 나오세요. 사진 찍고 몸 고쳐드리고 할 거니까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다 나와요. 전부 다. 아이고, 어디서 오셨죠? 경북 상주에서 왔습니다. 경북 상주. 예. 아이고, 예. 방학동. 방학동. 예. 마무리. 예. 여기는 의정부. 의정부에. 마무리. 예, 포항에서. 예, 포항에서 오셨구나. 그래요. 그럼 여기 뒤로 좀 더 가까이 가서 서시고. 자, 이 젊은 사람 일어나고. 젊은 사람. 허경영 이름을 아직 안 부르죠? 부릅니까? 뒤에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불러. 자주 불러야 돼. 허경영 부를 때 어떻게 변화가 오는가 한번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거슬러야 되겠네. 자, 오링을 해봐요. 허경영은 현대 과학에서는 증명이 불가능해요. 자, 허경영 해봐. 허경영 때는 불가능하죠? 선생님이 한번 떼봐요. 허경영. 되죠? 예. 그런데 다른 사람 한번 불러봐. 다른 사람. 한번, 전두환. 떨어지죠? 예. 예수님 해봐. 예수님. 떨어지죠? 부처님 해봐. 부처님. 강정산 해봐. 왕정산. 떨어지죠? 어디서 오셨다고 그러지? 경북 상주입니다. 상주. 예. 자, 힘을 줘요. 이제는 이름만 했잖아. 이제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 자, 위에 사람은 내가 아니죠?
자, 한번 봐요. 떼보세요. 눈을 봐요. 얼굴 봐야 돼. 얼굴 보시라. 떼보세요. 떨어지죠? 자, 여러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 다음은 냅니다. 그 다음은 나. 자, 떼보세요. 떨어집니까? 내 사진이 여기 어디는 붙어 있으면은 모든 하늘이 이걸 다 알고 있어. 그래, 내가 인간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제 증명이 됐죠. 아무리 복사를 해도 똑같아. 그 내 사진이 이제 붙어 있으면 되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보면 이제 고치고, 병을 고치고 하니까. 자, 특별히 아픈데 본인이 원하는 데는 시력이 눈이 막 침침해졌어요. 눈 감아요. 눈에다 대보세요. 잘 봐요. 힘 좀 보세요. 힘 있어 보세요. 여기 대보세요. 여기는 안 아플 거야. 시작. 떼보세요. 절대 안 떨어지죠. 근데 눈에 댈 때 한번 대보세요. 떼보세요. 그냥 떨어지죠. 그럼 눈은 대세요. 눈에 대세요. 눈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힘 없죠? 양쪽 눈이 내 쳐다봐요. 오케이. 이제 떼보세요. 떼보세요. 떨어집니까? 불가능하죠? 이제 눈은 이제 내가 해놨어. 그 다음 다 이제 전체 고쳐야 돼. 전체가 다 안 좋아요. 오케이. 내 쳐다보세요. 이제 다 고쳐졌어. 완치. 눈 감으세요. 뭐 아픈데 전체는 다 없어졌습니다. 내 쳐다보세요. 됐어. 지난주에는 30명이 왔는데 이번 주에는 왜 이렇게 적게 왔나? 오늘 한 15분 오셨는데 부끄러우신지 안 나오셔가지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다 나오셔야 돼. 눈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나쁜 마귀가 역사에서. 다 안 좋아. 왜 이렇게 몸이 엉망이 돼 있어? 자, 내 쳐다보세요. 됐습니다. 이제 건강해졌어. 뒤로 들어. 자, 내 쳐다보세요. 감사합니다. 내 쳐다봐요. 오케이. 다 고쳐졌어요. 어디서 오셨지? 아, 네, 저번에 그 미국 뉴욕에서 그 전화 드렸더니 그래. 이름이 뭐였지? 모니카. 네? 모니카. 그러면 그때 미국에서 문제가 많았잖아. 아니요, 네, 여기서 해결 다. 해결 다 했어. 네, 네. 그래. 그럼 뭐 밑에 배도 수술하고 그랬나? 아, 네, 국감정도. 응? 네, 국감정도 했습니다. 했어? 응. 내 쳐다봐요. 손 치워봐. 됐어. 그래서 내 쳐다봐. 됐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여기 나 고쳤지? 그래. 자. 달라이라마 본명이 뭐죠? 텐신 가초인데 달라이라마가 5살 때 달라이라마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77년을 이 직책을 하고 있어요. 근데 5살 때 이 사람이 전번에 죽은 달라이라마 걸 다 텐진 가초가 찾아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윤회한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달라이라마가 항상 꼽힙니다. 달라이라마가 사람이 윤회하는 걸 항상 증명할 때 꼽혀요. 달라이라마가 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14번째야. 14대 달라이라마야.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는 옛날 그 달라이라마 1대부터 14대까지가 연결이 돼서 안 됐어. 그 사람은 계속 죽어가지고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로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아이들 sak에 꼭 태어나. 다른 나라를 가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죽었을 때 반드시 그때 임신한 여자, 49일 안에 임신한 여자만 조사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달라이라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이라마는 어제 죽었는데 1년 있다가 임신한 애가 달라이라마가 나올까? 안 나옵니다. 바로 49일이 지나서 임신한 애들이 몇백 명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이 달라이라마가 들어있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후가 있어 없습니까? 있어요. 윤회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절대 이것을 믿으시면은 세상에 남한테 가서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윤회하는데
이 영적 윤회, 육적 윤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들은 2000년간 시체로 땅속에 있다가 갑자기 나중에 허경영이가 왔을 때 부활한다. 이거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물불 바람불구로 다 돌아갔어. 그래 안 그래요? 돌아간 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꺼버려요. 요거 좀 꺼요. 물불 바람으로 돌아간 건 돌아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부활은 계속된다 안 된다? 예수도 49일 만에 오순절 날 부활돼서 안 됐어요? 50일째. 그래서 이 예수의 오순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게 왜 존재하냐? 49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가 증명하냐? 탤런트가 무당이 많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무당이 되기 안 되려고 막 자살까지 하려고 했어 안 했어? 그런데 귀신이 와가지고 자꾸 무당이 되라는 거야. 그러면 그 귀신들은 만신이야. 만신. 이 만신은 일반 귀신하고 달라가지고 몇천 년, 몇만 년 된 거야. 그들은 결국은 여자 몸으로 계속 남자 귀신은 여자 몸에 붙어요. 또 여자 귀신은 남자 몸에 붙어. 이래가지고 우리는 무당들이 이걸 알고 있고, 무당이 또 구슬할 때 쌀을 갖다 놓고 49일이 딱 지나면은 이 쌀에 발자국 생겨 안 생겨요? 발자국 가지고 뭐가 됐는지 나오는데 48일째는 발자국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49일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냈어. 내가 만들어낸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요. 왜 49일이죠? 7 곱하기 7이에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7, 7이 49인데 이 7에는 비밀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49. 근데 묘하게 이 49일 안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탤런트든 달라일라마든 무당이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6.25 때 죽은 사람 중에 귀신이 돼가지고 인간의 몸을 못 받은 귀신 많아 안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피난 가가지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삿날인데 시아버지 제사를 못 지낸 거야. 그래가지고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잠깐 방공호 숨어가지고 눈을 딱 붙였는데 시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꿈에. 야, 큰 애기야, 걱정하지 말아라. 동생 집에서 내가 밥을 얻어 먹었다고 그러더래. 그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동생을 만났더니 그쪽 지역에 폭격이 막 심한 것 같아서 제사를 못 지낼 것 같아서 작은 집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맞았어 안 맞았어? 아버지가 한 말이 맞았어 안 맞았어? 그 다음부터 이 며느리 제사를 잘 지냈을까 안 지냈을까?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며느리가 제사를 너무 잘 지냈어요. 그래서 저승에 아버지가 저승으로 못 가고 시아버지가 구천을 헤매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런 귀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행동을 할 때 윤회한다. 이것을 허경영을 불러서 윤회를 멈추고 백궁으로 가려면 가고, 허경영 부르기 싫으면 윤회해야 돼 안 해야 돼? 계속 윤회하면서 땅속에서 고통을 겪어가지고 깨달아서 하늘에 올라가요. 오늘은 내가 시간 때문에 길게는 못하겠는데 이 윤회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모든 종교는 부활도 윤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기간만 몇천 년이지 윤회하는 거야. 윤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아놓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사주팔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자기 태어날 때마다 전생의 복덕을 진 거에 따라서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 지역에 태어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한테 와서 여러분이 70억한테 밥을 샀다. 돈이 많아가지고. 그거하고 허경영한테 밥을 한 그릇 산 거하고 어느 게 더 비중이 무게가 있을까? 70억한테 일일이 70억 명한테 밥을 산 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복에 큰 영향은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나 허경영한테 밥을 한 끼 샀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다 바뀌어버려. 돌아가고 나서. 그런데 밥 사는 사람은 없지 지금. 그러나 잘 보세요. 허경영에게 밥을 안 사는 건 좋은데
허경영을 70억을 부르는 거 한 번 부르는 거하고 허경영을 한 번 부르는 게 어느 게 효과가 있을까? 70억을 매일 수억 번을 불러도 효과 제로예요. 여러분의 에너지 빠져 안 빠져? 허경영 부르면 면역이 1000배 올라가고 오링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집니다. 이거를 명심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배고픈 사람한테 돈을 주고 뭐 헌금을 하고 1000만 번 하는 것보다 허경영한테 한 번 하는 게 낫겠어 안 낫겠어? 이것은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허경영을 불러보면 알고 허경영 사진을 방에다 갖다 붙여놔 보면 알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일식집 하는 사람인데 하도 장사가 안 돼서 내 사진을 방마다 붙여놨대요. 에? 그랬더니 장사가 잘 돼가지고 내보고 한번 내려오라고 난리가 났어. 그래, 왜 장사가 잘 되냐? 오는 사람마다 허경영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가 돼서 웃는데, 그래 안 그래? 오는 사람마다 웃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서 허경영 사진에서 에너지가 나와 안 나와? 그 안이 교회요 법당이 돼버리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싹 다 바뀌어버려. 그래서 나를 직접 한번 보는 거하고 70억을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는 거하고 어느 게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나를 한 번 보는 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평생에 한 번 봐도 시원치 않은데. 그래 안 그래요? 에? 제일 많이 보는 사람 저기 앉아있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웃으면 웃는 값을 내놔야 돼 안 내야 돼? 네. 웃는 값이 좀 비쌉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시간 때문에 사후세계는 있다 없다? 사후세계를 생각 안 되면은 자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미인의 3대 조건이 뭐라고요? 양 3마리라고 그랬죠? 양 3마리 행복의 3대 조건. 미인의 3대 조건은 진선미야. 행복의 3대 조건은 양 3마리. 왜요? 여기다가 큰 대자를 붙이면 아름다울 미자야. 맞아 맞아.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착할 선자. 여기다가 나자 내가 밑에 들어가면 뭐예요? 오를 의자. 그러니까 아름답고 착하고 의로운 여자. 맞아 맞아. 이게 우리가 이 3가지를 지켜야 행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 그러면 의라는 건 윗사람에 대한 겁니다. 허경영에 대한 하늘에 대한 거예요. 의는.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야. 양. 양자 맞아 맞아요. 양이 순한데 내가 그 밑에 들어가. 맞아 맞아. 그러니까 하늘에 순종한다는 거야. 요거는 뭐야? 착하다는 거야. 요거는 뭐야? 아름답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양 3마리가 항상 겸손하면서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야. 그러니까 요걸 지키면은 사후세계 걱정해도 돼?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요걸 지키되 허경영을 안 부를 때는 소용 있나 없나?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지키면서 윤회한다는 거.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러면 재작년에 죽은 사람은 심판을 앞으로 안 받겠네? 모아놨다가 받으니까. 그러나 매번 받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상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알죠? 그 한 지파가 12,000명씩이야. 그러니까 곱하기 12, 14만 4천이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걸 가지고 자꾸 종교들이 이단을 만든다 뭐다 하면서 싸워서 이거 가지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계 모든 기독교와 세계 모든 불교와 전 세계 모든 종교는 하나가 맞아 맞아요. 자, 산이 여기 있는데 등산로가 1000개야. 맞아 맞아요? 이 등산로가 뭐예요? 전 세계 종교야. 꼭대기는 하나 맞아 맞아요? 이 신은 하나인데 여기로 올라가는 방법은 다 달라 안 달라?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를 본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앞으로 잘 되실 거고 올여름도 여러분은 건강하게 지낼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러분의 사후세계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5천만 명을 살리고 그 사람들이 죽었어. 그 사람들에서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